자, 648번 문제부터 가봅시다. 물론 우리가 오늘 푸는 문제들은 조건부 확률 문제들을 위주로 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준 하나를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가게 될 텐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풀어야 되는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풀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부터 좀 확인을 시켜드릴게. 우리가 오늘 푸는 모든 문제들은 조건부 확률 문제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계속 수업하면서 문제 풀면서 얘가 왜 조건부 확률로 해석이 돼야 하니에 대해서 초점을 얘기해 줄까.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볼 때도 나머지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았던 나머지 문제를 풀 때도 반드시 이거 그냥 조건부 문제야, 조건부 확률 문제야 라고 가정하고 풀지 마시고, 문제의 어느 말 때문에 이게 조건부 확률로서 풀리게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648번 문제를 봤더니 어느 인공지능 시스템에 고양이 사진 40장과 강아지 사진 40장을 입력한 후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각각의 사진을 인식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음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표를 하나 주셨어. 자, 그러면 표를 일단 좀 그려놓고 볼게. 자, 고양이 사진은 32, 그 다음에 4, 그리고 36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는 8, 36, 그 다음에 44라고 되어 있고, 각각은 40장씩 집어넣었다. 그리고 총 80장이다 라는 상황이야. 자, 문제 윗단에 대한 내용을 쭉 보고 나서 다시 이 표를 해석해 보건데, 봐봐. 내가 어떠한 상황이냐면 고양이 사진 40장과 강아지 사진 40장을 입력한 거야. 그랬더니 이놈의 인공지능이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판단하고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판단한 것도 있지만 고양이인데 불구하고 인식 자체를 강아지로 한 것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마찬가지로 강아지 사진을 집어넣었을 때도 강아지를 강아지로 인식한 것도 있지만 강아지를 고양이로 인식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일단 조건부 확률을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꼭 조건부 확률뿐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풀 때 표가 주어지게 되면 표의 의미부터 반드시 해석하는 게 첫 번째야. 즉, 이 표를 무시하고 그냥 빠르게 답만 찾으려고 그냥 어디야 뭐 그냥 36분에 32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시겠어? 자, 그 다음 얘기를 봤더니 이 실험에서 입력된 80장의 사진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장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하여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된 사진일 때까지 읽어놓고 너희가 느낌이 확 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읽어봐, 여기 지금 봐봐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 문제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인데,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그 말 때문에 나는 지금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단순히 전체 80장 중에서 한 장을 선택했을 때가 아니라,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한 장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된 사진일 때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전체 사건이 뭘로 축소돼 버리냐면 인공지능이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한 것들 중에서란 뜻이지. 오케이? 봐봐. 인식한 게 고양이 사진인 것은 여기가 바로 주황색 테두리 친 부분이 고양이 사진으로 판단된 거잖아. 그럼 전체 사건이 몇 개로 줄었냐면 36개로 줄었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 상황에서 이 사진이 고양이 사진일 확률, 인공지능이 고양이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진짜 고양이 사진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전체 사건은 36일 것이고 그 중에서 고양이라고 판단된 것은 32장이지. 오케이? 따라서 32라고 쓰시게 되면 이 인공지능의 판단력을 알 수 있겠네. 계산해 보셨더니 4로 나눠지네. 9분의 8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뭐 물론 간단한 문제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문제가 표가 주어졌으니까 조건부 확률, 혹은 나는 지금 조건부 확률 문제들을 풀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문제의 어느 문구 때문에 얘를 조건부 확률로 판단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고민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52번 문제 가볼래. 자, 그럼 652번 문제는 뭔 얘기하고 있냐라고 역시 또 봤더니
14개 공이 각각 검은색과 흰색 중 한 가지 색이 칠해져 있고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다. 각각의 공에 칠해져 있는 색과 적혀 있는 수에 따라 분류한 공의 개수는 다음 표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럼 역시 표부터 역시 또 그려봅시다. 물론 너희들이 문제 풀 때는 굳이 표를 그릴 필요 없지. 주어진 표 활용해라. 이건 그래프가 아니니까. 자, 보시면 구분을 어떻게 해놨냐면 검은색 공 그리고 흰색 공 이렇게 분류해놨고, 두 번째는 홀수, 검은색인데 홀수가 적혀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짝수가 적혀있는 경우, 홀짝의 의미로 구분을 해놨어. 자, 그리고 여기가 5개, 여기가 4개, 그리고 전체 검은공 9개, 여기가 3개, 여기가 2개, 그래서 전체 흰공 5개, 전체 공의 개수는 14개며 짝수는 6개, 홀수는 8개인 상황으로 구분시켜줬어. 여기까지니? 자, 그렇구나 라고 인지하면서 문제를 마저 읽어봤더니 14개 공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1개의 공이 뭐일 때? 야, 그러면 14개 공 중에서 1개의 공을 선택할 때라고 하는 상황은 시행이기 때문에 걔는 조건부 확률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선택했던 공이 검은색일 때라는 말뜻은 검은색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전체 사건의 축소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시면 검은색으로 제한을 시키겠다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이해하셨니? 이 상황에서 이 공에 적혀있는 수가 짝수일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분모가 얼마가 들어와야 한다? 9가 들어갈 것이고, 그 9개 공 중에서 짝수인 공의 개수는 4개니까 분자인 4라고 계산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습니까? 자, 역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661번 문제로 갑시다. 선생님이 좀 앞에서 비슷비슷한 문제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는 됐었어. 조건방정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는 경우는 좀 드물어서 보통 표를 주거나 아니면 뭐 집합을 준다던가 이런 상황을 많이 출제가 됐거든. 근데 이런 문제를 좀 반복적으로 푸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 너희가 직접 풀어보시라고 좀 믿고 우리 바로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볼게. 661번 문제 보세요. 자, 661번 문제는 자, 표와 같이 두 상자 A와 B에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섞여서 각각 100개씩 들어있다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역시 표를 하나 줬어. 자, 상자 A와 상자 B라고 하는 것으로 상자를 구분해놨고, 두 번째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라고 하면서 또 구분을 지어놨네. 자, 상자 A는 흰 구슬이 A개 들어있고 당연히 100개가 총 들어있을 거니까 100-A개가 검은 구슬이고 전체 공의 개수는 100개. 상자 B에는 100-2A의 흰 구슬이 들어있고 당연히 2A개의 검은 구슬, 당연히 전체 공의 개수는 100개야. 여기까지 됐니? 자, 이 상황에서 자, 마지막에 말에 다시 한번 좀 초점을 맞춰보자. 두 상자 A와 B에서 각각 한 개씩 임의로 꺼낸 구슬이 서로 같은 색일 때 그 색이 흰색일 확률은 9분의 2이다 라고 얘기가 있다. 맞냐? 야, 그러면 아가들아, 지금 66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여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오케이? 어떤 상황이 지금 핵심이냐면 A와 B에서 하나씩 꺼냈을 때 뭐일 때? 같은 색일 때가 전체 집합의 축소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전체 집합의 축소가 바로 빡 이렇게 한 칸으로 줄어드는 게 아닌 게 특정 사건을 명시한 게 아니라 특정 사건이 여러 개가 지목이 되지. 예를 들어서 같은 색일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두 가지가 일단 고민이 된단 말이야. 그 같은 색인 게 흰색으로 같은 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검은색으로 같은 색일 수도 있잖아. 아시겠어? 자, 두 번째는 그 색이 흰색일 확률이 9분의 2다라고 했어. 오케이? 그럼 나는 현재 이러한 상황이 분모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 오케이? 여기까지 아시겠니? 그 상황에서 그 중에서 분자에 올 것은 같은 색인 것들 중에서 흰색인 경우가 분자에 배치되겠다 이해하시겠니? 야, 그러면 이거부터 가보자. 전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전체 사건의 확률은
선생님 아까 전에 조건부 확률은 확률분의 확률로서도 계산이 된다고 했으니까 확률로 계산해 볼 건데,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공 하나 꺼내고 여기서 공 하나 꺼냈을 때 그 두 색깔이 흰으로 같아지려면 A 상자에서 100개 중에서 흰 공이 A개 있으니까 A 상자에서 흰 공 꺼낼 확률은 100분의 A지. 그때 B 상자에서도 흰 공이 나와야 같은 색이 될 테니까 전체 100개의 공 중에서 100-2A만큼이 바로 흰 공이 꺼내질 확률이겠네. 이걸로 갔던가, 또는 분모는 저기서 끝난 게 아니지. 자, 검은색으로 같을 수도 있으니까 검은색으로 같을 확률은 100분의 A 상자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100-A일 것이고, B 상자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2A가 된다까지 아시겠냐? 오케이.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흰색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분자에는 방금 전에 구했었던 얘가 들어오게 되는 거야. 즉, 이 부분이 다시 들어온다 이해하시겠냐? 오케이. 따라서 100분의 A 곱하기 100분의 100-2A라고 쓰시는 게 분자가 된다는 뜻이지. 분모 분자의 만을 곱해보시면 여기 지워질 것이고 여기 지워질 것이고 여기 지워질 거 아니야. 따라서 남는 식은, 자, 분모는 얘네들이 곱한 것과 얘네들이 곱한 것을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니까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2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제곱 나올 것이니까 마이너스 4A제곱 나올 수 있을 거고, 자, 플러스 100A 그리고 플러스 200A니까 플러스 300A 나오겠지? 됐음. 자, 분자는 마이너스 2A제곱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0A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확률이 구해지게 되는데 문제에서 이 확률이 얼마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9분의 2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야. 됐어? 뭐 당연히 여기 A 하나 더 약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대각선을 곱해서 계산해 보시면 A에 관한 1차식이니까 뭐 계산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641번 문제를 좀 첨언을 하나 더 해놓을게.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걸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잠깐 661번 문제 같은 거 보면서 첨언을 좀 더 해놓읍시다. 우리가 이제 표를 주어진 상황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문제를 좀 쉽게 풀어가다 보니까 조건부 확률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문제도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표를 주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표를 만들어내던가 아니면 표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 주되게 나타나져 있으니까, 출제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런 문제들 좀 대비하면서 여기 잠깐 봐봐. 자, 우리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아가들아, 현재 지금 661번 문제도 현재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써보시면, 내가 지금 꺼낸 공이 서로 같은 색일 때 그때 흰색일 확률.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선생님 지금 뭘 연습을 좀 시켜드리려는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 와야 돼. 이게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감까지는 잡아야 돼. 아, 이게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난 걸 말하고 있네. 그럼 조건부 확률이네. 오케이? 그럼 나는 정확하게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면서 조건부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조금 간소화시킬 수 있어. 봐봐. 위에 문맥에서 비춰봤을 때 여기서 같은 색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걔가 흰색일 확률이 사건 B가 되고 있다 아시겠냐? 오케이?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가끔 애들이 흰색일 때를 사건 A로 잡아버렸어. 오케이? 그러면은 사건 B를 스스로 뭐라고 생각할 때 되게 많냐면 검은색으로 생각할 때 되게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건 A를 만약에 내가 흰색 이렇게 얘기했다. 사건 B를 내가 만약에 흰색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기 위에 있는 거 똑같이 얘기해 볼게. 사건 B를 내가 흰색이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뭔 생각을 같이 해버리냐면 그럼 사건 A는 검은색이 뽑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단 말이야. 마치 여사건이 다른 사건인 것처럼. 우리 아까 전에 설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남자일 사건을 A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럼 여자인 사건은 B가 되겠네라고 하는 착각이야. 무슨 말이겠어?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과 검은색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아니라 뭐냐면 여사건 관계에 있는 거야. 이 말이 아시겠냐? 오케이? 따라서 검은색일 확률은 우리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사실 지금 현재 없단다. 이 말이 아시겠어? 자, 그럼 봐봐. 같은 색 앞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건을 그냥 A라고 얘기해 놓고 흰색 그 중에서 두 번째 명시되어 있는 사건을 B라고 얘기해 봐. 그럼 내가 현재 이 말 속에서 원하는 수식은 무엇이냐면 이런 수식이거든. 아, 확률을 구해달라. 뭐? 같은 색이 일어났을 때 흰색일 확률을 구해달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얘를 뭐라고 그랬었냐면 PA분의 PA교B라고 얘기했었는데 선생님이 곱셈 정리 같이 얘기하면서 PA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고 했었냐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두 번째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분해. 오케이? 분자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도 괜찮다 이렇게 바꿨었지. 선생님 방금 전에 썼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 쓴 거잖아. 다시 한번 이걸 한글로 읽어볼래? A 교 B가 의미하는 것은 같은 색이면서 흰색일 확률이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같은 색이면서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검은색일 확률이야. 즉 같은 색 중에서 흰색일 확률 계산하고 두 번째 같은 색 중에서 검은색일 확률을 계산해서 더한 것뿐에 분자에다가 그대로 흰색일 확률 갖다 써놨던 이유가 여기 있던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전에 바로 그냥 수식에서 그냥 바로 확률 계산해서 수식을 계산하는 게 가능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만약 거기가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되지라게 궁금하시면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계산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667번 보세요. 자, 667번은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장을 읽으면서 너희가 스스로 표를 만들던가 아니면 그 문장의 상황에서 확률분의 확률을 계산하여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문제가 조건부 확률로 풀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야. 아시겠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 여학생 100명과 남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영화 A와 영화 B의 관람 여부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하였고 영화 A를 관람한 학생 150명 중 여학생이 45명이었으며 영화 B를 관람한 학생 180명 중 여학생이 72명이었다. 이 상황에서 두 영화 A와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뽑을 때 이 학생이 여성일 확률을 구해달라. 야, 이 정도 되면 슬슬 이 정도 되면 이게 조건부 확률인가? 슬슬 헷갈리기 시작해. 오케이? 일단 이거부터 가볼게. 아, 그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거네.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고 영화 A와 B를 본 거네. 라는 것까지는 인지됐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표로 한번 표현해보자. 667번. 일단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의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남자 N 여자. 두 번째 영화는 두 개가 있거든. A 또는 B. 됐어? 선생님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안 그러면 집에 가서 엄청나게 후회할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이제 이 표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니? 오케이? 그리고 집어넣으려 봤더니 여학생 전체 몇 명 있대? 100명 있고 남학생 전체 몇 명 있대? 200명 있대. 여기까지는 뭐 순조로 왔어.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모든 학생이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하였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약간 의문이 살짝 찍혔고, 오케이?
그 다음 말은 더 골 때리는데 영화 A를 관람한 학생 중 150명 중 여기 150명 관람했구나. 그 중에서 45명이 여학생이라니까 여기가 45명이 여학생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됐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학생이 105명이겠구나 라는 것을 계산했고, 오케이? 자, 선생님 말 집에서 진짜 잘 들어. 남학생이 A를 105 봤으니까 B 자리에는 95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걸랑?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근데 그 다음 말 읽어봤더니 영화 B를 관람한 학생 180명 중 어랍쇼 이 새끼 보소 뭔가 이상해 이제 슬슬. 왜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려면 남자와 여자의 합이 300명인데 A 영화와 B 영화를 본 사람의 합은 330명이야. 우리가 아까 전에 이 표를 이용했을 때는 무엇이었냐면 얘네들 사이에 즉 A와 B 사이에 관계가 여사건 관계여야 했어. 즉 A이면서 동시에 B일 순 없다가 전제였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A이면서 동시에 B인 게 있어. 이게 핵심이야. 따라서 얘를 표로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즉 조건부 확률에서 표를 줬다라고 했을 때 혹은 야 그거 지울 필요 없어 지우지 마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지우고 나면 내일 또 집에 가서 문제 풀 때 또 표 그리고 있다니까. 여기까지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 그럼 내가 표를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이 표에 오류가 생기는구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얘네들이 교집합이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지. 이해하시겠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냐면 얘를 표로 지금 나타내는 것은 조금 거시기하고 그럼 집합 A와 집합 B가 교집합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집합 A와 집합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야 그럼 이건 분명하지. 집합 A를 관람한 학생 150명 중이라고 했어.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이 A라고 하는 놈이 150명이 들어가 있겠구나. 오케이? 마찬가지로 그 옆에 보시면 집합 B를 관람한 180명 중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러면 현재 집합 B가 180명이겠구나.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겹쳐서 두 영화를 다 본 사람 몇 명이겠구나? 30명이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이 확실히 보이지. A 영화만 본 사람은 120명이 있을 것이고 B 영화만 본 사람은 150명이 있었겠구나도 느낄 수 있지. 됐어? 여기까지 쌍팍되냐? 오케이? 기주 됐어? 여기까지 하셨니? 자, 그 상황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와 B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즉 전체 사건이 일단 30명으로 줄었다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저 중에서 한 명을 뽑겠다 이거야. 300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게 아니라 A 영화와 B 영화를 같이 본 사람들 중에서 한 명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여기서 쌍팍되니? 그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구해달래. 그럼 나는 고민이 끝난 거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또 한 번 고민이 들어가는 거야. 어떤 고민이 들어가는 거냐면 A 영화를 본 사람은 150명인데 그 중에서 A 영화 본 150명 중에서 여학생 몇 명이래? 45명이래. 이해하셨어? 그럼 다시 한번 볼게. 똑같은 그림인데 다시 한번 그릴게. 자, A 영화를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 이번엔 여학생 입장에서 봤더니 45명이라고. 됐냐? B 영화를 본 사람 중에서 여학생이 72명이래. 그러면 B 영화를 본 사람 중에서도 72명이라는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잘 들어라. A 영화를 본 여학생 45, B 영화를 본 여학생 70인데 여학생의 합은 몇 명이었냐면 100명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 역시 무슨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냐면 얘네들을 더했더니 100을 넘어갔어요 라는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잖아. 더해보니까 얼마냐면 117이야. 그러면 최소 몇 명이다? 17명이 겹쳤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이 30명 중에서 양쪽의 영화를 다 본 여학생은 몇 명일 것이다? 17명일 것이다. 이해하셨냐? 이해됐어? 오케이? 만약에 이 문제의 질문이 이렇게 갔다라고 한번 가정해봐. 내가 전체 학생들 중에서 300명의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택했을 때 A 영화와 B 영화를 다 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얘 확률은 전체 학생 수는 300명 A와 B를 다 본 사람은 30명이니까 300분의 30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또 말을 살짝 바꿔서 만약에 내가 전체 인원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두 영화를 다 본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으면 300분의 17 이렇게 썼을 거라고. 이해하시겠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얘네들을 묻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뭘 물어봅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A 한 명을 택했더니 그 사람이 A 영화와 B 영화를 다 본 사람일 때라는 게 전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전체 집합이 30일 것이고 그 사람이 여학생일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30명 중에서 17명은 여학생이라고 했으니 30분의 17 이렇게 계산된다고. 아시겠어? 됐습니까? 조건반을 조금 더 감이 옵니까? 그리고 너무나 표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문제들에 빠져서 조건반율을 전체적으로 싸잡아 무시하지 말길 바래. 아시겠죠? 공부할 때 항상 제일 선생님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놓고 지네 스스로 지네 수준을 제한시켜버린 다음에 나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라 생각해 라든가 아니면 나는 수학을 별로 못하니까 수학을 뭐 1등을 맞을 거 아니니까 이런 문제는 안 풀어봐도 괜찮다고 생각해 하면서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도 존재하구나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669번. 야, 지금 시작한 지 오래됐니? 아니지. 얼마 안 됐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됐어? 아니 지연이 표정이 갑자기 급격스럽게 막 뭐가 그렇지 불만이 있던 게 느껴져갖고 빨리 갔다 와 지금. 이미 배렸으니까. 이 새끼 무슨 고민이 많아 이 새끼야. 네 고민은 성적이 안 나는 게 유일한 고민이야. 자, 669번 문제도 역시 풀어봅시다. 669 보세요. A역에서 출발하여 다른 역을 거치지 않고 B역만을 거쳐서 C역으로 가고 있는 기차가 있대요. A역에서 비어있는 기차에 남자 90명, 여자 60명의 승객이 승차하였고 B역에서는 남자 18명, 여자 12명의 승객이 하차하고 그다음에 남자 60명, 여자 60명의 승객이 승차하여 C역으로 이동하였다. B역에서 C역으로 가는 도중에 임의로 선택된 한 승객이 여자였을 때 이 승객이 A역에서 승차한 승객일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했어. 문제 한번 쭉 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어떠한 생각들이 쭉 들어오냐면 일단 뭔가 기차가 가고 있다는 생각 하나, 두 번째 각 역마다 탄 사람과 내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하나. 오케이?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내가 지금 한 명을 선택했더니 그게 여자였을 때라고 하면서 전체 집합을 축소시키고 있구나, 특정 사건을 명시하고 있구나, 이거 조건법률로 풀겠구나. 아시겠어? 자, 그럼 우리 이거 이렇게 봐봅시다. 자, 이렇게 기차가 간대. 여기가 A역이고 그 중간에 B역이 하나 있고 자, 마지막에 C역으로 가고 있는 기차야. 자, A역에는 남자가 몇 명? 90명, 여자가 60명 탔대. 오케이? A역에서는 내린 상황 없어. 타자마자 내리는 건 좀 변태 같잖아. 그죠? B역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B역에서는 남자 18명, 여자 12명이 내렸대. 그러면 B역에서 남자는 18명이 내렸고 그 다음에 여자는 12명이 내린 거야. 내리기만 한 건 아니고 사람도 탔는데 이번엔 남자가 몇 명 탔냐면 60명, 여자가 60명이 탔대. 그래서 다시 플러스 60이 됐고 여기도 플러스 60이 됐어. 여기까지 됐니? 그럼 상식적인 선에서 아가들 여기 잠깐 봐봐. 야, C역에 남자 몇 명 도착했겠어? 물어보면 90명 더하기 60명, 150명에서 18명 빼면 돼. 그치? 마찬가지로 C역에 여자 몇 명 도착했겠어? 하시면 60명 더하기 60명, 120명에서 12명 빼면 된다고. 이해하시겠어? 그런 상황으로 C로 갈 거야. 내가 언제 선택하게 되냐면 B역에서 C역으로 가는 도중에 임의로 선택하겠다. 즉 여기서 선택하겠다. 여기서. 오케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 때? 여자였을 때. 오케이? 그러면 현재 이 기차 안에 타 있는 여자들은 몇 명이에요? 라고 보시면 60명 더하기 60명, 12명은 내렸었으니까 오케이? 전체 남아있는 건 108명이지. 여기까지 이해하냐? 오케이? 근데 분자에서는 지금 뭘 원하고 있냐면 그 여자가 A역에서 승차한 승객이래.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색깔을 좀 구분해 드렸는데 A역에서 탄 사람은 60명 중에서 12명 이미 내렸거든.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야? 48명이 남아있을 것이고 B역에서 탄 사람 60명이 같이 있는 거지. 난 그중에서 누구 원하냐면 A역에서 탄 사람 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분자에 48 갖다 쓰시면 되겠다. 아시겠냐? 약분하시고 나면 답은 9분의 4 이렇게 나오시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 자, 또 가로 가봅시다. 671번. 자, 671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스몰 a, b라고 하자라고 하겠고 두 수의 곱이 a, b가 6의 배수였을 때 이 두 수의 합이 7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어. 뭐 문제 되게 간단한데 이 문제 생각보다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 은근히 조금 까탈해.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봐봐.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냐 봤더니 주사위를 두 번 던진대. 오케이?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체 케이스는 몇 개야? 라고 하시면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제곱 36개겠지. 여기까지 뭐 자연스럽지. 그랬을 때 그 숫자를 차례로 스몰 a, b라고 했는데 걔네 둘을 곱했더니 6의 배수일 때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아까도 잘 봐. A와 B를 곱했더니 걔가 6의 배수일 때 라고 하면서 특정 사건을 명시하고 있지. 이해하셨어? 이랬을 때 그들 중에서 6의 배수들 중에서 걔의 합이 7일 확률이라고 물어봤잖아. 됐어? 그러면 사실 뭐 전체 케이스가 36가지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뭐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면 36가지 정도에 쭉 나열해서 써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치? 근데 얘가 문제의 의도가 전체 케이스가 36가지를 다 따져달라는 게 아니라 전체 케이스가 6의 배수로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전체 케이스를 6의 배수가 되는 순간을 세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이런 의미 갖고 있어. 전체 케이스는 36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축소가 일어났으니까 36가지도 안 된다고.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면 얘들아 곱했을 때 6의 배수가 되는 거 뭐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곱했더니 6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곱했더니 12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곱했더니 18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곱했더니 24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곱했더니 30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곱했더니 36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6 곱하기 6은 36이니까 아무리 작아봐야 6일 거고 아무리 커봐야 36일 거란 말이야. 일단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조금 멈칫하긴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게 케이스가 많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나 되어서 애들이 이거 세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까지 이해해. 근데 잘 들어. 어차피 전체 케이스가 36가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36가지 정도면 전체 케이스를 다 세봐도 괜찮다니까. 아시겠냐? 수능 때 너한테 4점을 줄 건데. 아셨어? 따라서 이거 내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야. 그럼 가자. 곱했던 6 되는 경우 뭐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전체를 36가지로 고민하고 시작했다는 얘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1, 2와 2, 1을 구분하겠다는 뜻이야. 순서 바꾸면 다른 거다. 아시겠어? 그럼 얘는 1, 6 또 2, 3도 있지. 또 뭐 있어? 3, 2 그 다음에 6, 1이 있겠네. 됐냐? 곱했더니 12다. 그러면 2, 6 그리고 3, 4 마찬가지로 4, 3 그리고 6, 2까지 있겠네. 곱했더니 18이다. 3, 6 오케이? 2, 9도 되긴 하는데 2, 9는 9가 나올 수 없는 숫자고 오케이?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있을 거면 6, 3밖에 없다. 이해하시겠어? 됐습니다. 자, 24는 뭐가 됩니까? 그럼 4, 6 그 외에 또 없으니까 6, 4 곱해서 30이라는 것은 5, 6 그 다음에 6, 5 곱해서 36이라는 건 6, 6밖에 없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전체 케이스 몇 개입니까? 하시면 여기서 4개, 여기서 4개, 연어들 다 해서 6개, 그 다음에 여기 1개. 그래서 전체 15개 나온다. 이해하시겠냐? 오케이? 세볼만 한 규모라고. 그때 합이 7인 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1, 6, 그 다음에 6, 1, 그 다음에 요거 있지만 3, 4 그리고 4, 3 됐시요.
그 외쪽은 칩이 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15분의 4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 됐음동. 하나만 더 풀어보고 잠깐 쉴까요? 자, 673번 문제 갑시다. 그림과 같이 어느 카페의 메뉴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주스와 서로 다른 두 가지 아이스크림이 있대요. 주스 세 가지와 주스 세 가지를 우리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두 개를 스몰 A, 스몰 B라고 놓을게요. 서로 다른 5가지의 물품이 있네. 자, 두 학생 샹갈 A와 B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써먹겠다 이 얘기죠. 이거 잠깐 바꾸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스 세 개를요 뭐라고 쓸까? PQR이라고 할까? PQR.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두 가지는요 뭐 MN이라고 합시다. MN 이렇게 뭐 불안하면 아이스크림하고 주스 헷갈리고 불안하면 둘 중에 하나 대문자로 쓰시면 그만이고요. A와 B라고 하는 학생이 있대요. 사람 A 사람 B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 임의로 주문한다고 했을 때 A와 B가 주문한 것이 서로 다를 때 A와 B가 주문한 것이 모두 아이스크림 확률. 여기서 한파악 됐습니까? 오케이. 야, 읽고 난다 매우까지 확 느껴져야 돼. A와 B가 주문한 것이 서로 다른 거일 때 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 사건을 제한시켜놨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즉 얘도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주문할 것이고 얘도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주문할 건데 내가 지금 만약에 얘네들을 자유롭게 주문해봐 5개 중에 하나씩 아무나 주문해봐 이렇게 얘기했으면 전체 케이스는 25가지예요. 그죠? 근데 이 25가지도 다 세는 게 싫은가 봐. 뭐라고 했냐면 A와 B가 주문한 게 다를 때라고 얘기했다고. 전체 케이스에 축소가 일어났네요. 그리고 전체가 애초에 25가지였으니까 축소된 건 더 적을 거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여차하면 세겠다 생각도 하셔야 돼요. 여차하면 셀란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25가지 정도 우리 셀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뭘 원하냐면 둘 다 모이길 바란다? 아이스크림이길 바란대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얘네들이 서로 다른 거 그럼 중복만 안 되게 뽑으면 그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여기 있는 대상은 다 다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5가지 중에서 순서 고려해가지고 2가지 뽑은 다음에 A, B한테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전체 케이스가 다 골라지지 않을까? 일단 다른 거 골랐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그 2개가 다 모이길 바란다고요? 아이스크림, 그죠? 예.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2개 있으니까 이 2개를 역시 뽑은 다음에 A, B한테 갖다가 순서 고려해서 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이게 조건부 확률인가? 라는 의심도 들지 않고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5P2는 얼마입니까? 5 곱하기 4. 2P2는 얼마예요? 가끔 애들 1이라고 헛소리할 때 있는데 2P 얼마입니까? 2예요. 2패. 따라서 답은 얼마? 10분의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구하고 나니까 조금 찝찝하신가 보죠. 이게 뭐 조건부 확률이지? 조건부 확률이죠. 만약에 조건부 확률이 아니었다면 문제 내에서 이렇게 시작했을걸요. 중복을 허용해도 괜찮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얘가 25가지 나와야 돼요. 2파이, 5파이 2. 이해하셨어요? 즉 서로 다르다라는 제한 조건을 던져줬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같은 의미로 해석해서 풀어서서 5P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요거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다음 문제부터 슬슬 난이도가 조금씩 더 많이 올라가니까 예, 가서 컨디션 좀 찾으시고 잠 좀 깨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문제 연습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